제가 여러분에게 더 기버라는 제목을 가진 한국어 제목으로는 기억 전달자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기억 전달자는 굉장히 유명한 SF 명작인데요. 사실 저는 SF 명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이 책의 표지를 봤을 때 그리 호감이 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책의 첫인상은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별로 약간 아기자기한 일러스트도 아니고 또 관심을 끌만한 예쁜 그림도 없는 그냥 어떤 할아버지께서 그려진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기억 전달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책은 뉴베리상을 수상한 책인데요. 작가님은 루이스 로리로, 작가님 또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저는 사실 루이스 로리 작가님 때문에 이 책을 또 읽게 되었는데요. 저는 루이스 로리 작가님의 별을 헤아리며 Number of the Stars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책을 또한 읽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제가 오늘 이 책을 해드린다고 말을 들었을 때 사실 뒤로 가기를 누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책의 줄거리를 들으면 아마도 뭔가 호감이 갈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먼저 이 책의 등장인물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대본을 짰기 때문에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메인 주인공은 조너스인데요. 이 조너스는 먼 훗날이 아니라 좀 있다가 미래의 기억 보유자라는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조너스의 가족으로는 아버지, 어머니, 릴리가 있는데요. 아버지의 직업은 보육사이고 어머니의 직업은 법무부 고위간직입니다. 그리고 릴리는 굉장히 약간 상상력이 풍부한 여자인데요. 릴리는 조너스를 사랑하면서도 가족의 에너지가 되어주는 활기찬 존재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라는 아기도 등장하는데요. 이 가브리엘은 조너스의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육사라고 했죠. 아버지가 돌봐주었던 아이였는데요. 이 아이는 조너스와 같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사실 이 책 안에서 가브리엘이 조너스와 같이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엄청나게 단정을 듣진 않지만 책을 읽다 보시면 이 아이가 조금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조너스의 친구로는 애셔 그리고 피오나가 있는데요. 애셔는 오락 지도자라는 직업을 갖게 되고 피오나는 복지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고 피오나하고는 사실 조너스는 약간 이성적인 감정을 나중에 갖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줄거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이 책에서 나오는 마을은 굉장히 특이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질투와 분노로 인한 전쟁을 막고 차별을 막기 위해서 모든 아이들을 평등하게 하고 또 1년의 아이들을 50명으로 제한하고 심지어 부부 간의 사랑도 금하고 다른 사람을 만지는 것까지 금하는 좀 엄격한 체제가 있는 마을입니다. 이 책의 시작 부분에서 조너스는 특별한 12살 기념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 기념식은 평생 직업이 되는 직위 발표 기념식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아이들의 각 성격 그리고 능력에 맞게 어릴 때부터 마을 원로들과 선생님들이 평가해 12살이 되는 해에 직위가 발표되고 그때부터 맞는 직업 훈련을 어른이 될 때까지 받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이 맡게 된 직업에 따라야 하면서 만약 자신이 받은 직위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임무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무 해제의 정확한 뜻은 제가 이 영상 뒷부분에 말씀드릴게요. 드디어 12살 기념식 당일 긴장감 속에 발표가 되고 조너스는 자신이 생각도 못한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발표 당시 조너스의 숫자는 19번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원로들은 19번을 빼놓고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었죠. 조너스가 갖게 된 직업은 아주 특별한 직업인 기업 보유자입니다. 이 기업 보유자가 특별한 이유는 첫째,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데요. 무슨 능력이 있어야 하면 지능, 용기, 지혜, 정직함만이 기업 보유자가 가져야 하는 특별한 기질이고요. 또 기업 보유자는 마을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아주 세세한 그리고 먼 과거의 기억까지도 가지고 있어서
이 기억들을 가지고 조너스는 나중에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앞서 말했듯이 이 마을은 아주 약간 특별한 마을이었는데요. 이 마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감정도 못 느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또는 전쟁으로 인한 고통같이 그런 아주 간단한 것들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이 마을에서 단 한 사람, 조너스, 즉 기억 보유자만이 그 기억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억 보유자만의 특별한 자질을 다 가진 조너스는 결국 기억 보유자가 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기억 보유자가 거치는 훈련은 아주 간단했는데요. 침대에 누워서 기억 전달자가 전해주는 기억을 전수받는 것이었어요. 기억 보유자와 기억 전달자가 손을 잡으면 기억 전달자에서 기억 보유자에게 그 기억이 전달되는 방식이었는데요. 만약 기억 전달자가 빨간색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으면 기억 전달자는 빨간색이라는 단어는 숙지하고 있지만 빨간색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까먹게 됩니다. 결국 조너스는 기존의 기억 보유자로부터 하나하나 기억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차가운 눈을 느끼고 썰매와 크리스마스의 행복을 느끼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깨닫게 되고요. 한편 전쟁, 배고픔, 코끼리 사육을 기억 속에서 보며 처음으로 정신과 육체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마을에서는 고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만약 잘못해서 문에 손가락이 끼어도 집에 연고가 배달되어서 그 연고를 바르면 즉시 고통이 없어지는 그런 마법과도 같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결국 그 기억을 전달받은 조너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다고 느꼈던 이 마을의 무색, 무고통, 무개성에 대해 의문을 느끼게 된 것이죠. 한편 기억 전달자에게는 아주 큰 고통이 있습니다. 사실 조너스가 기억 보유자로 선출되었을 때 사람들은 술렁술렁거리면서 축하해주는 한편 어떤 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바로 10년 전에 어떤 여자애가 기억 보유자가 되었다가 임무 해제를 신청해서 결국 이 마을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아이가 임무해제를 신청하는 바람에 조너스의 규칙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기억 보유자 또는 전달자는 절대 임무해제를 신청할 수 없다는 규칙이었죠. 사실 그 10년 전에 임무해제를 신청했던 여자아이는 사랑했던 딸, 즉 기억 전달자의 아주 소중한 로즈메리라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기억 전달자는 사랑했던 딸 로즈메리가 10년 전 기억 보유자로 뽑혀서 고통이란 걸 기억 속에서 보고 느끼게 되어 견딜 수 없어 임무해제를 신청해서 혼자 남은 현재의 기억 전달자는 그 후 늘 고통 속에서 헤매다가 조너스를 만나게 되죠. 조너스는 영특하고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조너스로 인해서 로즈메리를 떠올려서 조너스를 도와주려고 하죠. 자, 여기까지 간단한 설명이었는데요. 임무해제라는 제도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임무해제라는 제도는 노인이나 쌍둥이가 태어나거나 직위를 거부할 때 임무해제를 신청하는데, 그리고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는 몸무게를 재서 몸무게가 더 가벼운 아이가 임무해제를 당하는 건데요. 다른 마을로 가서 또 다른 삶을 즐기는 걸로 알고 있는 임무해제의 실체를 조너스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임무해제는 그들이 알고 있던 행복한 삶과는 삶이 아닌 임무해제는 바로 안락사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너스는 자기가 애정을 느꼈던 가브리엘이 아버지에게 임무해제를 받게 되는 걸 알게 된 날, 조너스는 가브리엘을 데리고 그 마을을 떠나고 경계를 넘어 크리스마스를 맞아 행복해하는 어느 집으로 들어가며 처음으로 음악 소리를 들으며 이 책은 끝나게 됩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너무 많이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영상 앞에다가 스포주의라고 써놓을 테니까 만약에 스포를 원하시지 않는 분은 뒤로 가기를 하셨길 바랍니다. 정말 죄송해요. 간단하게 감상평을 남기자면 영화 더 기버로도 제작되어서 영화도 보았는데 역시 책을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질투와 분노로 인한 전쟁을 막고 차별을 막기 위해 얼굴색, 머리색도 다 똑같게 만들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막기 위해 매일 주사를 맞으며 기아를 막기 위해 출생도 1년에 50명으로 제한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안락사되는 노인들을 보고 또 아기도 산모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만이 낳을 수 있고 가족 간에도 스킨십이 허용되지 않는 그 마을을 보고 과연 똑같이 평등한 게 행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여러분도 아마 저랑 같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랑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이야기는 바로 루이스 롤이라는 작가님이 이 책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책을 써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제 책 추천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기억 전달자를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제가 Number of the Stars 만약에 리뷰하게 된다면 리뷰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제가 추천해준 책 재밌게 읽어주세요. 안녕!